남북 간 주요 이슈 현장을 찾아가 보는 이슈엔 한반도입니다. 국군 포로를 아시나요? 6.25 전쟁 때 공산군에게 잡힌 뒤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쟁 직후 무려 7만여 명이 넘었습니다. 6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대부분 숨지고 이제 500여 명만 생존해 있는 걸로 전해지는데요. 그동안 국군 포로 문제 해결에 미온적이던 정부가 최근 북한에 돈을 주고 이들을 데려오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화성에 사는 올해 81살의 이성민 할아버지. 지난 2006년에야 고국으로 돌아온 국군 포로입니다. 돌아오겠다는 일념으로 75 나이에 두만강을 헤엄쳐 건넜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국군 포로들에 죽기 전에 한번 고향 땅 밟아보겠다. 부모 형제를 한번 만나보겠다. 이건 어느 누구 심정이나 다 갔어. 똑같어 이거. 1953년 7월 이 할아버지는 정전협정을 보름 앞두고 벌어진 마지막 전투에서 공산군의 포로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국군 포로처럼 송환포로 명단에서 제외돼 북한에 남겨졌습니다. 그 후 53년간 함경북도 새별군의 탄광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포로라니까 제일 낮은 그런 대우를 하지 않습니까? 북한 그러니까 인민들보다도 생활이 더 곤란하지. 말할 수 없지 그게. 탄광에서 함께 일하다 먼저 세상을 뜬 동료 국군 포로들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야, 선우야, 나는 틀렸다. 고향에 한번 가보고 죽어야 되는데 못 간다. 나는 너라도 가라. (6.25)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정전협정 협상은 1951년 7월에 시작됐습니다. 포로 규모가 달랐고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도 많아 포로 교환 협상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공산군은 포로 전체를 교환하는 강제 송환, 유엔군은 개개인의 의사에 따른 자유 송환을 주장했습니다. 공산군 포로 가운데 국군이나 남측 민간인이 공산군에 잡힌 뒤 강제 편입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협상이 진행되던 1953년 6월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 2만 5천 명을 갑자기 석방하면서 포로 송환 문제는 더 꼬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빨리 끝내려는 미국과 소련의 의도에 따라 결국 유엔군과 공산군은 다음 달인 1953년 7월 자유송환 원칙으로 포로를 교환했습니다. 북한으로 7만 6천 명이 돌아갔고 남으로 돌아온 국군은 8,300명에 불과했습니다. 유엔이 추산한 국군 포로 8만 2천여 명 가운데 7만 4천여 명은 북한 땅에 남겨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결국은 조국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1994년 국군 포로 조창호 씨가 40여 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국군 포로 가운데 첫 번째 귀환자였습니다. 지난 1997년에 양순용 씨가 육달과 함께 탈북해오는 등 지난해까지 총 80명의 국군 포로가 고국을 찾았습니다. 가족을 포함하면 180여 명에 이릅니다. 모두 스스로의 힘으로 북한을 빠져나왔습니다. 탈북 국군 포로들은 여전히 북한 땅에 적어도 500명의 국군 포로가 생존해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정부는 국군 포로 문제 해결을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북한 역시 공식적으로 국군 포로는 없으며 있다면 스스로 북한을 선택한 해방전사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 때 12명의 국군 포로가 한 차례 남측의 가족을 만나게 해줬을 뿐입니다. 지난 2000년 9월 우리 정부는 이인모 씨를 비롯해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조건 없이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6.15 선언에 따라 이루어진 인도주의적 조치였습니다. 북한은 이때도 비전향 장기수와 국군 포로 문제는 별개라고 주장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재미교포 사업가인 정영봉 씨는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 때문에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소대장으로 참전했던 정 씨는 여러 차례 전투를 거치면서 많은 부대원을 잃었습니다. 전사하거나 공산군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정 씨는 1994년 국군포로 조창호 씨의 귀환 소식을 접한 뒤 국군포로 송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개인 차원의 국군포로 송환 노력의 한계를 느낀 정 씨는 지난 2004년 국군포로 송환위원회를 결성해 본격적인 송환 운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2월에는 북한을 상대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고소장을 냈고 또 5월엔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지금 현재 근 8만 명 된 그 사람들 그들 가만히 놔두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지. 국제 힘을 빌리든지 뭐 한국 정부에서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NGO니까 유엔에다 직접 이것을 이야기해달라고 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피얼밖에 못하는 게. 독일 분단 당시 동서독 국경 경계선이던 글리니케 다리. 서독은 분단 당시 많은 포로와 정치범들을 이 다리를 통해 데려왔습니다. 26년 동안 33,700명이 자유를 찾았습니다. 독일은 한 사람을 데려올 때마다 우리 돈 5천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자유를 샀다는 뜻에서 프라이카우프 방식으로 불립니다. 서독이 프라이카우프로 동독에 지불한 돈은 당시 금액으로 2조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통일 전까지 모든 과정은 철저한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프라이카우프 방식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부터입니다. 가장 먼저 검토에 착수한 곳은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통일부도 류익 장관 취임 이후 프라이카우프 방식으로 국군 포로와 납북자를 데려오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포함해서 더 실질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일부는 현재 국군 포로와 같은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실제 추진한다 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 현물이나 현금을 북한에 줄 경우 핵개발이나 전쟁 준비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습니다. 북한 역시 국군 포로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협상 의제로 삼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정권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국가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과정이 상당히 비밀스러울 수도 있고 비공개돼서 그 자체가 하나의 정권의 어떤 업적으로 삼을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자체를 하나의 정치적 목적이나 또는 업적으로 삼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이 과업을 수행하는 정부가 가져야 할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군 포로 송환 문제에 줄곧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국군 포로들은 북한 땅에서 비참하게 삶을 마감해야 했는데요.
생존해 있는 국군 포로 역시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을 만큼 고령입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붙잡힌 포로를 구해오는 건 국가의 의무겠죠. 시간이 없는 만큼 이제라도 정부가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길 바랍니다. 더불어 북한도 국군 포로와 가족들의 마지막 호소에 귀 기울여 주길 기대해 봅니다.